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월스트리트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경합주에서 접근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양당 후보가 어느 주에서 이기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적인 차이가 아주 큽니다.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토론 가능성은 트럼프 후보가 모든 방송사의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완전히 닫혔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나 유세에서 트럼프가 스스로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약한 흑인 남성을 향한 맞춤형 지원 유세 연설을 했습니다. 남성다움에 대한 오해, 정책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들, 불편해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들, 딸에게 보여주고 싶은 대통령이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오늘 콜로라도주에서 범죄와 이민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 유세를 합니다. 격전지가 아닌 블루스테이트 콜로라도주에서 연설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독특한 정치 계산 때문입니다. 악시오스는 수십 년 동안 사회복지 프로그램 웰페어를 비난해온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고 지금도 절대적 신뢰를 받는 이유는 웰페어 의존도가 높은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은 원자폭탄 생존자 모임인 일본 단체 니혼 히다카요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과 한강의 조국 한국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계는 주목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UN 사무소를 공격해 평화유지군 2명이 부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혹시 방송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유튜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이어폰에서는 계속 울려서 제가 뭔가 방송도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마 방송은 제대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은 11월 5일이지만 사실 20여일 정도 남은 겁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날이 화요일이고 그 전에 주말은 이제 거의 쓰지 못하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20여일 남았고 3주일 남은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허리케인 헬런과 이 밀튼 그 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미국에 이민 오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는 기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이주할 때 더군다나 주에서 주로 이사갈 때는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후보 이제 캠페인을 하는 것들이 좀 가려졌고 물론 공화당은 트럼프 후보가 이거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를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맨 앞부분에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른 데에서 나온 여론조사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오늘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해드리겠고요. 해리스 후보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까지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제 그 다음 섹션에서 조금 종합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2%포인트 앞선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팽팽하다. 너무 많습니다. 여론조사 기구에 따라서. 물론 그 추세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해리스가 멈춤하면서 트럼프가 조금 올라가니까 멈춤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서 한마디로 팽팽하다 하는 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인데 좀 다릅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는 해리스가 어디서 이기냐면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 대부분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르죠. 애리조나와 조지아주가 트럼프가 이기는데 그것도 애리조나에서 2%포인트나 앞서간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지아에서 1%,
미시건주에서 2%, 위스콘신에서 1%. 미시건에서 2% 앞서간다 하는 것도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여러 여론조사와는 다르거든요. 미시건이 굉장히 복잡한 주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도 아랍계가 들어가 있고 젊은 사람들, 노동계층이 있고 해서 복잡해서 미시건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가 뭔가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요즘 2% 경합주에서 뭐 이 격차가 난다 하면 많이 나는 건데 바로 그런 주를 미시건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위스콘신 1%. 그럼 트럼프 후보는 어디서 이기느냐? 나머지 세 군데인데 이것도 또 다른 데와는 다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이건 이제 좀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바다에서 트럼프 후보가 이기고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차이로 이긴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격차가 네바다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바다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 후보에 비해서 5%포인트 지금 앞선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네바다주에서 이긴다로 나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오차범위인데 네바다에서만 트럼프 후보가 5%포인트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무소속 사이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뭐 트럼프 후보가 앞섰죠.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거의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 됐는데 아예 월스트리트저널은 무당파 유권자 사이의 지지율이 해리스가 더 높답니다. 40% 대 트럼프 30%. 등록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요즘에 하는 여론조사는 거의가 다 등록된 유권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트럼프가 강한 부분은 어디냐? 이건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경제에 대한 신뢰도 50대 40으로 10%나 앞서갑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트럼프가 잘하겠지. 50% 대 39 거의 비슷하죠. 11%. 이민에 대한 신뢰도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다 국경 이런 문제 때문이죠. 불법 체류자들 52% 대 36%. 해리스 후보가 잘하는데 경제, 인플레이션 이런 거시적인 것 빼고 그것보다 조금 작게 이것도 좀 거시적이긴 하네요. 일반 분들에게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주택 구매력에 있어서 해리스 후보가 더 잘할 것이다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에요. 45% 대 42%. 이건 아마도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도 많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무슨 주택을 살 때 보통 사람들 보조해주는 이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놨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해리스가 더 잘할 것이다. 48% 대 40%.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 것 같아. 이것도 좀 해리스가 많습니다. 46% 대 40%.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엊그제 그 해리스 후보가 스티브 콜베어와 인터뷰에서 맥주캔을 딴 것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제 허리케인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박스 앤 프렌즈 그 박스의 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들이 많이 그 화를 냈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왜 거기서 맥주냐, 또 위스콘신에 갔으니까 위스콘신 무슨 맥주, 해리스가 그거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이 그래도 맥주를 같이 따도 되겠습니까? 하고 스티븐 콜베어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럼 그 맥주요 하고 남편과 가장 최근에 맥주를 마신 게 꽤 됐겠죠.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면서였다고 했던가요? 야구장에서 했던 거 그때고 했다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자신과 같은 계층에 대한 배려에 대한 신뢰도 해리스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회자, 진행자도 그렇고 더 올리려는 시도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여론조사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누구하고 같이 맥주를 마시고 싶습니까? 스포츠도 보고 서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이웃집과 이럴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그 맥주 마시는 것을 연출을 했고 여기서도 자신과 같은 계층에 대한 신뢰도는 46% 대 40%로 해리스 후보가 앞서가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칩은 공화당은 어떤 칩, 햄버거도 공화당은 어디, 민주당은 어디, 초콜릿도 그렇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술도
뭐 공화당은 뭘 좋아하고 민주당은 뭘 좋아하고 이럴 때 이제 맥주는 가장 대중적인 사람들이 마시는 뭐 그런 드링크니까요. 자, 이런 거 뭐 예전에 이거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인종 문제로 본인이 뭐 있었던 곳에 뭐 교회라든가 아니면 또 어떤 흑인 본인을 지지하시는 분이 뭔가 경찰과 문제가 있고 할 때 서로 이제 뭐 화났던 것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맥주 미팅 같은 것 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해줄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이게 또 딱 상충이 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의 권리를 해리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챙길 것이다. 이건 이제 트럼프 후보가 또 앞섰습니다. 47% 대 45%로 2%포인트 앞질렀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문, 부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신문, 방산업체 뭐 이런 데에서 광고를 제일 많이 얻는 루퍼트 머덕이 갖고 있는 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결론은 경합주에서 지금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팽팽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A 정도 이 평점을 받는 여론조사기구 퀴니피악 유니버시티 트럼프가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앞서고 이거 블루월인데요. 해리스는 펜실베니아에서 앞선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요. 조금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하도 많으니까 YouGov와 Center for Working Class Politics라고 해서 쭉 이렇게 해봤더니 경합주에서 여전히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겁니다. 46.8% 대 44.7%. 그런데 소용없는 얘기예요.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5.5%나 된다네요. 46.8대 44.7은 뭐 1.9% 앞서가는 건가요? 이 정도 되는데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5.5%. 대체적인 다른 여론조사 기구나 언론에서는 지금 경합주에서 마음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을 3%로 보는데 이 매체는 더군다나 이 YouGov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기구는 굉장히 신뢰받잖아요.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이 5.5%나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제커빈이라는 잡지에서 여론조사를 쭉 해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한 76가지 민주당으로 기운 여론조사, 공화당으로 기운 여론조사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 라스무센 같은 또 민주당 쪽에 입소스 같은 거 다 합쳐서 76개의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경합주에서 해리스 후보가 현재 0.6% 차이로 이긴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여론조사한 날짜를 보니까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렇게 막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혼돈을 할 정도로 꼭 여기를 봐야지만 그럴 정도로 이게 그 여론조사 기구마다 다르고 날마다 다르고 아침 저녁에 나오는 것들이 다르고 분명한 것은 지금 경합주는 경합이다. 경합 중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2016년이나 2020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나 조 바이든 당시의 후보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이겼었던 것에 비하면 해리스 후보는 0.6%를 1%로 반올림을 해준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7%인가 8%였고 바이든이 6%인가 7%. 이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앞섰거든요. 뭐 어떤 날은 7%, 어떤 날은 8% 날짜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해리스 후보는 지금 1% 내외이기 때문에 앞서가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박빙이다. 아무도 아무런 것을 모른다. 그래서 오늘 애리조나 리퍼블릭 그 신문을 보면은 대부분의 오늘 신문의 탑 뉴스는 오늘 방송은 좀 뉴스가 바뀌었지만 허리케인 밀튼입니다. 하루 늦으니까 신문은요. 그런데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물론 일면에 밀튼이 굉장히 많은 파괴를 남겼다 하는 것도 실렸지만 카밀라 해리스가 어제 애리조나에서 저녁에 피닉스에서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히스패닉계를 겨냥을 하는 거죠. 지금 히스패닉계와 또 흑인계에서 트럼프 쪽으로 간 표가 많으니까 이걸 제일 크게 애리조나 리퍼블릭은 오늘 실었습니다. 설명을 보니까요. 민주당이 언더독이다.
민주당이 언더덕이라는 것을 선언을 했다라고 이제 작은 제목에 나오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후보에게는 이게 하나도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딱 등장을 해서 신데렐라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너무 바이든에 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민주당 사람들이 기운을 내면서 막 돈도 모아주고 무조건 좋아, 무조건 아름다워 보이고 무조건 아우라가 있어 보이고 그런 때에도 카멜라 해리스는 나는 언더덕이다. 나는 약자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언더덕이라고 이제 시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그 애리조나 리퍼블릭이 얘기를 했고요. 해리스 후보 어제 이제 뭐 타운홀 미팅을 네바다에서도 하고 녹화였어요. 유니비전과 다 히스패닉계를 겨냥을 한 거죠. 애리조나에서도 했는데 하고 나서 선거 유세를 할 때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제로 완전히 박스에서 또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토론을 주선을 하겠다. 안 한다고 했고 해리스 후보 또 CNN과도 안 한다고 했고 더 이상 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겼는데 왜 하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어제 피닉스에서 선거 유세를 할 때 제일 강조했었던 것도 바로 그가 나하고 토론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난 서비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토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약한 것을 증명을 했고 나는 미래의 사람, 트럼프는 과거의 사람, 과거냐 미래냐 가운데서 선택을 해라 하는 게 해리스 후보가 어제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Donald Trump officially ruled out any more debates. It's a disservice to the voters. I also think it's a pretty weak move. But even if he will not debate, the contrast in this election is already clear. This election is about two very different visions for our nation. One, his, focused on the past. The other, ours, focused on the future. 토론을 하든 안 하든 이 선거는 너무나 명확하다. 한쪽은 과거에 포커스를 두고 나는 미래에 포커스를 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사실 오바마의 연설이 굉장히 주목이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제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있다. 트럼프 때는 경제가 좋았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좋았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그거 트럼프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75개월 연속 일자리가 성장했고 그걸 내가 넘겨줬지 트럼프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고 나는 사실 공화당 행정부가 그 전에 8년 동안 해놨었던 것을 청소를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여러분께 말을 하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세금 감면 해준 것을 빼고는 그의 큰 또 경제 계획은 관세예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식품에서 텔레비전까지 가격이 다 높아질 이렇게 경제 설명을 오바마가 해줬습니다. And the reason some people think, well, I don't know, I remember that economy when he first came in being pretty good. Yeah, it was pretty good because it was my economy. My economy라고 하는군요. We had 75 straight months of job growth that I handed over to him. It wasn't something he did. I had spent 8 years cleaning up the mess that the Republicans had left me the last time. So just in case everybody has a hazy memory. 네, everybody의 그 hazy memory를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흑인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도 특히 이제 흑인 남성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해리스 선거 캠페인에서는 아직
제가 과거에 후보였었을 때 캠페인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와 참여를 못 봅니다. 이건 본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인종으로서 대통령도 떠났으니까 이제 본인의 인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부담이 없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때처럼 하지 않습니다. brother 사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형제들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없는데 해리스 후보는 당신과 비슷하게 자라고 당신을 잘 알고 당신과 함께 뭐 학교도 다니고 그 경험에서 오는 투쟁과 고통과 기쁨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인종적으로 이제 호소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진실을 말하는 우선 오바마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요. 제가 어느 것을 먼저 했는지. Just last night, Donald. 이건 해리스 후보고요. 왜 해리스 후보 것이 다시 나올까요? 자, Just last. 자 오바마 대통령. Just last night. 제가 다 얘기를 해야지 되겠네. 해리스가 후보인데 왜 오바마 것을 트느냐 하는 컴퓨터의 한 거인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 선거에서 뭐 세금 정책, 외교 정책 이런 걸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스토리를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허리케인이 오고 할 때 도널드 트럼프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화당 지역에는 무슨 어떤 그 구조 작업 이런 것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불법 이민자에게 많은 것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게 그렇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트럼프가 사람을 괴롭히고 좀 사람을 골리고 폄하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힘이다. 남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진정한 힘이 아니다. 정말로 강한 것은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불평불만 없이 일을 하고 본인이 그 취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불편해도 진실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게 아들, 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아들, 딸들에게 그러한 그 대통령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것이 굉장히 그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유와 이런 것만 변명 같은 거 늘어놓지 말고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기 때문에 여자를 대통령으로 두는 것에 두려워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자라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의 그 등을, 우리의 그 밑바탕을 이렇게 받쳐온 사람들이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그렇고 시스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언제나 여성들이 우리를 뒤로 받치면서 또 필요한 때는 나가서 시위도 하고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대단했는데 이렇게 녹음은 저는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이런 일로 어제 연설을 마쳤고 이제는 이번 주말에는 이제 선벨트 지역의 조지아주를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일요일, 월요일에 간답니다. 이건 시골 지역을 가는 거죠. 어제 전 대통령인 역시 버락 오바마는 펜실베니아주의 도시 피츠버그의 흑인 유권자, 더군다나 이제 조금 젊은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고 빌 클린턴은 미국에서 흑인보다 더한 흑인 대통령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조지아주로 가는 거죠. 만일의 사태,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 조지아주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게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잠시 뒤에 트럼프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또 녹음이 제대로 듣기를 바라면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괜찮죠? 소리가 갑자기 또 방송하다 보니까 끝 무렵에 맨 앞에 섹션 끝 무렵부터 괜찮아졌는데 이 소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하게 오늘 제가 녹음해온 것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소리가 나빴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죄송합니다. 자, 오늘요. 트럼프 그 후보의 얘기를 조금 먼저 들려드리자면 어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미시건주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세금을 어떻게 해준다. 경제적인 그런 그 공약 같은 것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악시오스가 보도라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후보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보실까요? 얘기하다가 어제 트럼프 후보가 뭐 민주주의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은 내가 아니라 바이든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바이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좋아한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주의의 가장 그 위협이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스투핏한 사람이 이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이 스투핏하다는 거예요. 스투핏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트럼프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Just last night. 이상하게 해리스 후보 것으로 다 이게 싹 다 바뀌어버렸네요. 트럼프 후보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어제 미시건주에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콜로라도주를 방문을 하는데 콜로라도주에 가서는 당연히 이제 이민자, 불법 체류자, 이민자 이런 거와 범죄, 이민자와 경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악시오스가 쭉 이제 커튼 뒤에서 들여다보면은 공화당에서 왜 트럼프 후보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공화당이 웰페어 사회복지를 프로그램을 수십 년 동안 엄청 비난해 왔는데 그런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웰페어를 받는 사람들의 의존을 한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당선된 뒤에는 실제로 원래의 공화당과는 달리 웰페어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포커스를 맞췄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요.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소득의 25% 이상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그런 분들의 표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인기 있는 것. 그리고 또 이제 공화당의 원래의 공화당과 다른 재편 이걸 생생하게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에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뭐 바이든 때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매년 다들 어느 대통령이건 최근에 다 늘어나지만 트럼프 때 정부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웰페어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이제 지원을 한 것이 있고 이제 백인들이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백인 노동자 계층이나 백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웰페어, 사회복지도 사실은 유색인종이 많이 받는다고 비난을 많이 해왔지만 백인이 뭐 인구 숫자도 많고 해서 훨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그런 지출이 늘어났고 무역협정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죠. 이건 이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공화당과 트럼프 후보가 조금 다른 것은 공화당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여러 가지와 의료보험 이런 것을 완전히 파괴한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 물론 오바마 케어는 뭐 공화당 전체적으로 트럼프를 포함해서 다 없애려고 했지만 본인의 텃밭인 그런 곳에 들어가는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그 웰페어라도 트럼프 그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가 말하자면 공화당이 놓친 것을 봤다는 얘기죠. 이 악시오스가 그냥 본인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초당적인 띵크탱크입니다. 이코노믹 이노베이션 그룹이 새로운 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요. The Great Transformation이라는 이런 것을 내놨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도 이걸 달리 해석을 한 겁니다. 미국의 카운티가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카운티의 절반 반 이상이네요. 53%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22년도에 전체 소득의 상당 부분 25% 이상을 정부에서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전인 2000년도에는 그런 게 한 10%밖에 안 됐거든요. 전체 카운티에. 근데 이건 23%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촌 지역이요. 농촌 지역이 점점 이제 뭐 산업화되고 팬시한 직종으로 그 미국의 경쟁력 같은 것도 바뀌면서 고소득자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화석 연료 이런 것도 없어지고 하면서 그러면서 메디케이드부터 식품 보조까지 의존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 그 J.D. 벤스 후보가 자라난 그 아팔라치아 이쪽 또 오하이오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카운티는 압도적으로 트럼프에게 투표를 많이 했었고
트럼프의 어떠한 뭐 혜택을 받았는데 근데 그 돈은 누가 내느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트럼프가 싫어하는 블루 스테이트에서 고소득자들이 내는 뭐 그런 돈이라는 거죠. 물론 블루 스테이트의 이제 민주당뿐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다 고소득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건 시대에 웰페어 퀸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여왕 굉장히 나쁜 말로 이제 욕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들 시스템을 악용한다고. 그다음에 그 뒤에는 히스패닉 여성들에게도 많이 그랬죠. 아이만 낳아서 말이야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난을 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 시대에 들어와서는 인종적인 불만으로 이제 그 바꾸는 거죠. 또 이민자에 대한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이렇게 백인 유권자 노동계층에게 어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인 미국인들이 오히려 인종차별의 희생자다. 이건 이제 꼭 뭐 이민 경제 이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악시오스는 어퍼머티브 액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기면 그 큰 이유가 이렇게 정부의 웰페어 보조를 많이 받는 백인 클래스의 연합 때문에 그렇다. 시작은 이게 백인 노동계층이었지만 점점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히스패닉계 주민으로도 이제 확대가 된다는 거죠. 히스패닉계 주민도 지금 당장 온 사람과 또 이제 불법 체류자로 온 사람 본인들도 오래전에 불법 체류자로 와서 뭐 영주권을 가졌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면서 이렇다 하는 뭐 이런 설명을 좀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사과드릴 게 하나가 있어서요. 우선 뉴스부터 전해드리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이 올해는 노벨 평화상이 노벨상 가운데서 제일 이제 꽃이잖아요. 일본 단체 니혼 히단코라는 단체가 받게 됐습니다. 1945년도에 미국이 투하한 그 원자 폭탄 투하에서 생존하신 분들의 그룹인데 이분들은 핵무기가 없는 세상에 대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증언을 하시고 절대로 핵무기는 다시는 안 된다는 요즘은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뭔가가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인이 치러지는 전쟁이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간다 하면 핵카드를 쓰는 뭐 전략적, 전술적 핵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위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 이분들의 증언은 너무나 중요하다.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한 게 내년이면 이제 80년이 되죠. 1945년이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미국이 그 당시에 그래서 두 도시에서 이제 12만 명이 사망했다고 하고 그 뒤에 이제 생존하신 분들 히바큐샤라고 부른다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증언으로 인해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현대의 무기는 더 파괴적이잖아요. 해서 올해 노벨 그 평화상은 니혼 히단코 이 단체에게 돌아갔다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작가 한강의 2024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보도를 합니다. 뭐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나라의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한 또 다른 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어제 AP통신이 먼저 얘기를 했고 하는 뭐 BTS,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 영화 등등 이거잖아요. 한국의 카프카로 불린다. 근데 대신에 큰 벌레 대신에 식물로의 그 변신 같은 것. 뭐 내 여인의 열매. 뭐 아내가 시든 뭐 이런 그 식물이 되는 걸 뭐 보고 상상하고 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채식주의자요. 뭐 영국 사람들 엄청 많이 읽었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여성. 초현실적인 책 맞죠? 저는 그림과 같이 읽었는데 그 책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노벨 그 평화상 노벨 문학상을 주면서 얘기했었던 뭐 아주 초현실적인 그런 현대적인 뭐 이런 스타일과 트라우마와 인간의 삶과 연약함, 인간의 바디와 죽음과 생존 이런 것을 커넥션을 이렇게 갖게 하는 그것도 시적인 산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잔인함. 여성에 대한 것, 이걸 문학적인 스타일로. 그러면서 쭉 소개를 다 합니다. 이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 한강이 어떤 작가인 거. 가족들이 다 작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번역에 대한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막 어둡고
에로틱하기도 하고 한 그런 것들, 소년이 온다도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제 뭐 무의식 중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광주 사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야단치셨어요. 특히 이제 나들목이라는 분은 오늘은 참 잘못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한 광주 민주항쟁을 군부 쿠데타 세력과 그 추종자들이 부르는 사태인가요? 속셈이 광주 사태라 할지언정 보수도 인정한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태어나 70평생을 살고 있으며 직접 광주 민주 항쟁을 온몸으로 부딪혔습니다. 그때 총칼 앞에 광주 시민들의 처절한 저항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낸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사태라는 방송에 실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마 어제 그 무의식 중에 뭐 한국을 떠난 지가 수십 년이 됐잖아요. maybe 뭐 언젠가 이 한강이 맨 부커 상을 받았을 때 말했을 때는 제가 또 뭐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한 그런 그 경솔한 그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무척 굉장히 깊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늘 확인을 하지만 더 어제 깊이 확인을 하게 됐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변명하려고 책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은 오늘 친구가 어제 이제 막 너무 좋아 막 이거 한강에 대해서 궁금한데 해서 이제 오늘 점심 먹기로 하면서 책 사지 마. 나 다 있어 하면서 빌려주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강의 책입니다. 제가 읽은 이것 말고도 또 많아요. 한강의 책들이. 그런데 그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번 혹시 유튜브로 보이시면 봐주세요. 다른 책에는 다 들어가면은 줄치고 뭐 쓰면서 읽었는데 유독 소년이 온다에만 이런 스티커 같은 것도 많이 붙여 있거든요. 물론 줄을 친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광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용어가 정리가 됐으니까 해서 맨 앞에는 뭐가 있나요? 이건 너무 힘들어서 은숙 누나 이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나 자신까지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동생이 운이 좋았다고 형이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총을 맞고 바로 숨이 끊어졌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이상하게 열깃뜬 눈으로 내 동의를 구했다. 바로 숨지지 않고 계속 살아있었다면 그 고통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는 눈물 이런 단어도 써 있네요. 어쨌든 어제 저의 방송으로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을 친구도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 왔는데 전라도에서 태어난 그런 친구예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미국의 모든 뉴스에 신문의 탑 뉴스를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이건 이제 그 플로리다주의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그 지역주에도 영향을 미친 허리케인 헐린과 허리케인 밀튼에 관해서 뭐 기후변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의미하는데 애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이 파워풀한 허리케인 밀튼이 강타했다 하는 것, 보스턴 글로브도 그 일격을 가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죠. 16분 이상이 숨졌고 많은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그 최악의 상황, 어제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사진들이 아주 눈에 띕니다. 이거 집을 다 어떻게 치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USA 투데이도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비, 바람, 토네이도들로부터 조각조각을 지금 다 이렇게 걷어내고 청소를 하셔야지 되는 말 눈물을 닦으면서 청소하시는 분 같아요. 어떤 분.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정말 물에 다 젖어버리고 또 다 부서졌어요. 집 같은 것들이. 그래서 멍해진 플로리다 사람들 물건을 줍고 하는 아주 엉성하게 지어진 집들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허리케인 밀튼
이게 이제 기후 변화로부터 이제 대체적인 많은 매체를 종합을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지 않으신다면 느껴지는 건데 기후 변화 영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부 지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 펜실베니아주에서 피츠버그에서 연설을 하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애쉬빌은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요. 애쉬빌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는데 그야말로 그 부동산 중개인 마이크 피게로아 씨가 이거 어디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건 NPR과 인터뷰한 겁니다. 정말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이야말로 이 같은 천재지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고 하는데 서부 캘리포니아주 산불 있죠. 뭐 또 지진 있죠. 그리고 이제 해안 지역은 허리케인인데 이쪽 서쪽은 산악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노스캐롤라이나 서쪽에서 일어난 일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유니버시티의 니콜라스 지그레 교수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물이 어찌저찌 해서 뭐 허리케인 이렇게 해서 그 폭풍 해일이 몰려오고 그랬을 때 엄청난 양의 물이 갈 곳이 없어서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건데 이게 전 세계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똑같은 영향은 아니지만 이 채플 힐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의 교수인 안토니오 세바스찬 교수는 안전한 지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 심각한 피해를 덜 봤다는 거고 언젠가는 그쪽 지역도 느리게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의 빌리 플레밍 교수는 기후변화 영향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이거나 어떤 지역에 있는 지정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경제적인 현상인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많으면 뭐 예를 들어 그쪽 지역으로 살기 좋다고 많이 사람들이 몰려가면 뭔가를 더 많이 인간이 지어놔서 이 같은 화를 더 강하게 부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사회 경제적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후 위기도 돈 있는 사람보다는 돈 없는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판잣집 같은 데 스르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은 안전한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somewhere in the future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멕시코만에서 밀턴이 막 빠르게 강해진 게 이 걸프 이쪽 지역에 물이 따뜻해지니까 허리케인은 물이 따뜻해지면 그 바닷물을 연료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더 강한 그 폭풍을 일으키고 또 플로리다 서부 해안의 지형이 원래 이제 허리케인에 조금 취약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폭풍하고 강풍이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건 일반 파도가 아니라 폭풍 해일인데 이 폭풍 해일을 물로 만든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물로 만든 산이 그냥 집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경제적인 이런 것은 또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지역을 개발하는 것. 캘리포니아주도 뭐 말리부 해변 이런데 많이 이제 뭐 집 한 채 지으려고 다 길을 닦아서 집을 짓고 하잖아요. 그런 위험한 지역에 위험한 개발. 플로리다주에 바닷가 있는데 콘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거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전이었네요. 그 직전까지는 지금 미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캘리포니아주고 선거인단 숫자대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이 텍사스고 그 다음이 플로리다입니다. 그 다음이 뉴욕이에요. 뉴욕이 인구가 많지만 네 번째로 많은 거예요. 10년 그 전까지는 뉴욕이 세 번째였는데 플로리다주 뭐 은퇴하시는 분들이 살기 좋다고 날씨 좋다고 많이 가셔서 그런 문제가 됐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많이 들어간 템파베이 지역이 2010년 이후에 인구가 18%가 성장해서 거의 지금 500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그쪽 지역은 지금 보험도 엄청나게 힘들고 있고 게다 대고 이제 이렇게 허위 정보 잘못된 정보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에게 돈 쓴다. $750만 준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걸 X에다가 또 굉장히 강하게 홍보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다 하는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게 조금 희미했었던 부분인데요. 연방재해청이 돈이 있다 없다 하는 부분. 분명히 그 국토안보부 전반적으로 연방재해청까지 다 관리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알레한드로 마조르카스 장관이 연방재해청이 돈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허리케인 헐린이 오고 나서 직후인가 그 직전에. 근데 그때 그 말을 했었던 것은 허리케인이 헐린과 이 밀턴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11월 30일까지 가잖아요. 그때까지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이 모자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충분히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요. 9월 달에도 의회에서 긴급으로 조달을 해서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국토안보부 연방재해청은 빨리 우리에게 돈 좀 달라. 이거 허리케인이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뭐 기후변화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포함을 해서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허리케인이 막 한 번 올게 세 번 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허리케인이 더 파괴적이 될 수는 있다는 그런 허리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 현상이 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우리가 뭔가를 많이 써서 더워지면 그럼 뭐 바다도 더워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가 또 막 더워지면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뭐 다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수증기를 많이 이제 흡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폭우로 나오고 되고 이런 거죠. 또 더우면 얼음이 적어지잖아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그게 폭풍 해일이 되고 이런 거 이사 가실 때 이주하실 때 다 이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하게 방송이 고르지 못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레바논에서 UN 사무소 세 군데를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부터 공격을 해서 평화유지군들이 2명이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뭐 나름대로 다 다른 데로 대피를 해야 하고 평화유지군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지 될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유엔에서 긴급 회의도 했다고 하는데 일반인들이야 얼마나 많이 또 다쳤겠습니까? 이 문제도 역시 미국 선거의 어떤 이슈가 되고요. 이 한강 씨가 최근에 처음 책을 읽으려면은 추천하는 책은 We Do Not Part.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추천한다고 하네요. 강혜신이었습니다.